자, 오늘의 주제는요. 고령자 유병자 보험 알고 가입하자라고 합니다. 박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병자 보험의 특집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게 그만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보험사의 입장에서 유병자가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네. 또 이분들이 가장 보험을 원하시니까 맞아요. 저희 어떤 거 좀 알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청구했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참 많아요. 네. 유병자라고 해서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청구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보험 가입은 쉬워졌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었을 경우에 정말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나는 어떤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험을 가입하기는 쉬워졌는데 막상 네. 보장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속상하죠. 근데 나이가 있으시면은 거의 수입이 없으시니까 네. 의료비 지출을 뭐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건강하기보다는 아프면서 병을 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고령층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우리가 평생의 의료비를 사망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쓰고 간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세, 80세, 90세, 100세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보다는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고령층의 그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처분한다거나 네. 또 배우자가 그나마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소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평생에 모아놨던 뭐 연금이랄지 아니면 은행의 적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료비를 결국은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또 보험금을 통해서도 의료비를 사용하지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 바로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거. 네, 이건 정말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해서 결혼시켰는데 아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진 게 없으니까 다시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험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해주는 건 좋지만 네. 괜히 뭔가 짐이 되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가 나이대별로 그래도 더 네. 많이 들어가는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마다 돼요? 뭐 병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부터 84세까지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평균 들어요. 1인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이가 들면 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 살이라도 젊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네. 보험 가입해놓고 보장 못 받는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가입들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유병자라 그래서 괜찮다. 어차피 병이 있는 거 알고 가입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는데 날벼락이죠. 네, 절대로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실제로 사례별로 이렇게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청구했느냐, 내가 그 전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보험금 청구하는 게 달라지고요. 또 가입할 때 설계사들이 조금 더 고지 의무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이거는 그냥 가벼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이죠. 예를 들면 나는 잠깐 어디가 아파서 하루 잠깐 병원에 갔어. 약을 지었는데 그냥 안 먹고 괜찮아. 감기 기운에 갔는데 뭐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질병이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좀 명심해서 그렇다면 고지 의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은 병이 있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지만 네.
건강하시더라도 나이가 들면은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장 한도가 굉장히 커져요. 오. 그래서 내가 보장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건강하지만 유병자 플랜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보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3일 보험도 있고요, 3.2도 있고 3.25도 있고요. 또 333, 335, 또 초간편 또는 원큐, 이렇게 유병자 보험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다를 거고,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서너 가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병원 다녀온 지 오래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근도 좀 치료 중인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 많은 것 중에 나는 어떤 걸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유병자분들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권 꺼내고 그럼요. 나 보셔야 혹시 됩니다. 보장 못 받으면 네. 큰일 나는데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입은 쉽지만 네. 실제 보장받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나한테 맞는 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질병과 맞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3일 간편 심사라는 것은요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만 봅니다. 이것 때문에 진단을 받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입원한 적이 있느냐, 또 한 번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추가 소견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기본으로 보고요. 325는 이제 간편보험의 아주 기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3개월 이내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만 아니면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333 또는 335 이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3개월 이내에 뭐 추가 소견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3년 이내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입원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암뿐만 아니고요, 뇌나 심장 관련해서도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표준치와 가까운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내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나는 오래된 병이지만 최근에 약을 먹고 있고, 네. 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아주 가볍지만 뭐 한 번 더 조사를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검사 한번 해봅시다. 또 이런 것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거지만 보험사에서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네. 고지 내용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것 좀 봐볼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고지는요, 이 많은 것 중에서요, 간편보험은 많은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통 두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325나 335, 333 중에서는요, 최근 3개월 이내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 대부분 입원 수술은 우리가 금방 기억을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뭐 감기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위가 좀 속이 쓰려서 위염약을 좀 지어 먹었다거나, 이런 것을 가볍게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갔다 와서 또 약을 안 먹는 분도 있어요. 뭐 가볍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병원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3개월 이내 것은 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위염이 생겨서 약을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먼 훗날 위암으로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 가입 네. 전에 저희 보험 플랜 읽고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죠. 확인 유병자로 좀. 갈지 어떤 맞습니다. 유병자로 갈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병자라고 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좀 편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때요?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최근에는 3, 40대가 굉장히 이제 오래도록 가져가야 되는 질병, 그렇죠? 동반 질환, 그렇죠? 고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많은데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도요, 고혈압과 당뇨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도 자녀분들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요. 실제 시청자님 중에서 방송 보시는 분도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그냥 젊으니까 건강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많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일을 당할 수가 있죠. 뇌출혈이 온다거나 뇌졸중이 온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하면 좋은데, 건강검진 할 때도요, 혈압과 당뇨가 나타나는데 가볍게 생각해서 약 처방을 받지 않거나 그냥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비만이 되는
이런 것들이 기초 질환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로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사실 네.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방치하는 사이에 이런 부분이 혈관 질환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당뇨는 많이 진행됐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고혈압도 마찬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면요. 뇌혈관이나 뇌졸중, 중풍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심장 질환이나 협심증까지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뿐만 아니고요. 신장, 콩팥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질병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초기에 약을 드시다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합병증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보험도 건강할 때 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암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진짜 그 그럼요. 혈관 관련된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보장 꼭 가져가야 되는 혈관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셔서 아시겠지만요. 전화로 가입하신 보험은요. 대부분 뇌출혈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뇌혈관 질환은 다양한 코드가 있고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요. 해당되는 코드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발병하더라도 전부 다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또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를 무한 반복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요 뇌출혈 직전에 나타나는 꽈리라고 하죠. 대동맥류 꽈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도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는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갖게 되시면요, 네 바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담보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심장도요,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50대부터는요,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관한 부분을 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서맥, 너무 느리게 뛰는, 빨리 뛰는 게 빈맥, 느리게 뛰는 게 서맥이죠. 그리고 이제 심장세동,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부정맥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부전 같은 경우는요. 혈액이 심장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요. 갑자기 심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4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요. 심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을 많이 준비했고 그보다 조금 더 보장이 넓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준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심장에 관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관한 수술을 제가 이제 네. 대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심장에 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응급이죠. 골든타임 놓치면 바로 사망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심장사. 네. 그래서 심장 수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심장 조율장치가 심박 조율장치 같은 이런 심장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을 좀 빨리 소생시켜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요 보통 2천, 3천 넘는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요 1,0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할 때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비급여 항목도 있기 때문에요. 바로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탑이라는 수술은요. 허벅지나 대퇴동맥을 통해서 관을 삽입해서 하는 비관절 수술, 즉 떼지 않고 하는 이런 수술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요.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필요하죠. 그 예전에 방송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네. 말씀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약 70% 정도 보장은 네. 되지만 기타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심장 질환이라는 범위를 갖고 준비하시면 100%로 예, 모든 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도 바로 심장 질환으로 하셔야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더 넓은 게 허혈성, 더 넓은 게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진단비나 수술비도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 이 그래프로 보니까 심장 질환이 모든 걸 포괄하는 새로운 그렇죠. 담보로 나왔구나. 네. 또 오늘 또 유병자 특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시고 만약에 내가 믿을 만한 좀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으면 보험이라도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비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우리가 유병자 하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부분을 유병자라고 하고요. 또 가벼운 것들은 표준체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나 지금 현재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요. 유병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유병자보험의 특징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저것 뭐 간편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입 후에 진단을 받아도요. 진단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가입하신다라고 하면요. 수술할 때마다 회당 반복 계속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더라도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담보, 기존의 보험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내게 없는 예를 들면 뭐 심장질환이랄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10년, 15년, 20년, 30년 갱신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의 갱신 기간을 또 선택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고지 의무 3개월 이내에 어떤 병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리면 자동 심사를 통해서요. 고지를 안 하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되지만 내가 고지했었을 때 웬만한 것들은요. 경증 심사를 통해서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고지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빨리 보험증권 만나보고 네. 싶거든요. 네. 세 가지인데 이거 네. 각각의 특징 비교 한번 해보면서 담보도 네. 볼까요? 네. 지금 세 회사를 제가 비교해 왔는데요. A, B, C 회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요. 뇌혈관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고요.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자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에 50%라는 조건이 있지만 네, 대부분 비슷하지만 심장 질환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가입 담보를 한번 보면은요. 기본 계약은 회사마다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이라는 수술비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업계에서 약 2군데 정도는 예, 따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보면요. 80대, 112대, 123대 회사마다 예, 몇 가지 종합적인 수술비를 좀 나눠서 큰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500만 원 오늘 예시했지만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종수술이라고 있어요. 1종에서 5종 또는 1종에서 7종. 그래서 종류별 한 번 더 보장할 수 있는 것도요. 최고 2천만 원까지 가입하지만 제가 오늘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 원까지로 준비해봤고요. 질병 수술비 필수로 놓고요. 여기에다가 진단비도 예,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데 60대까지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총 해서 진단비 수술비 최초에 한 5천만 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험료가 궁금하시겠죠? 얼마 정도예요? 네, 보험료는 2만 원대부터. 네. 오.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네, 2만 원대부터 뭐 5, 6만 원, 7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내가 5천만 원까지 다 필요 없고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까지 합산해서 받겠다라고 하면요. 2, 3만 원대도 충분하시기 때문에요. 90세까지 누구나 다 가입하는 이런 담보를 하나 준비하신다면 자녀에게 나중에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거나 손 내밀어서 좀 민망해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월 2만 원대부터 내가 자녀에게 부담을 줄 일을 덜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원픽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요? 네, 설명 잘 들으셨겠지만요. 보장 범위가 넓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보장 보험료라면요. 저는 A사에 있는 뇌혈관 질환은 기본이고요.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뿐만 아니고
진단비를 선택하시더라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때문에 저는 A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